중년의 아저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아는 참 저력 있는 브랜드입니다. 1세대 스포티지의 시대를 앞선 디자인부터 카니발, 카스타, 카렌스로 이어졌던 사명제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엘란이라는 아주 실험적인 시도도 있었죠. 이 가운데 지금의 기아를 있게 해준 차를 꼽으라면 저는 이 차 소렌토를 선택하고 싶어요. 물론 기아에는 카니발이라는 걸작도 있지만 이 차는 9인승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졌었고요. 유일한 경쟁자였던 현대 트라제가 단종되면서 순풍을 타고 달렸었죠. 반면에 소렌토는 산타페라는 경쟁자와 20년 넘게 경쟁을 하며 왔던 기아의 상징입니다. 오늘은 이 경쟁의 끝은 어디일지 SUV 3부작의 마지막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타페, 그랑콜레오스, 소렌토 연속 시승의 3부 소렌토 편입니다. 우리가 시승한 소렌토는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2002년 시작해서 무려 22년이나 이어온 대한민국의 대표 SUV예요. 소렌토가 처음 등장할 당시 국내에는 도시명 SUV라는 이름조차도 생소했어요. 기아의 1세대 스포티지가 90년대에 등장을 했지만 당시에는 세단, 트럭, 그리고 그 사이에 갤로퍼나 코란도 같은 찝차라고 부르던 장르만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소렌토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명 SUV 열풍이 붑니다. 세단 대신 SUV가 주력 차종으로 올라선 것도 이때쯤이에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24년의 소렌토는 어떤 위치일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가 소렌토입니다. 그 뒤를 카니발이 이어가고 있어요. 소리 없는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포터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고요. 국민 세단인 그랜저보다 더 많은 판매량입니다. 사실 저희 오토캐스트에도 소렌토 오너가 있고요. 주변 누군가 중에 아마도 쉽게 소렌토 오너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탄생 배경에도 기아를 이끌어가며 경쟁자를 물리치며 1위에 오른 차 소렌토의 저력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소렌토의 디자인에는 항상 단단한 배경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기아의 타이거 노즈 디자인처럼 확실한 디자인 철학을 배경으로 소렌토를 빚어냈었죠. 이번 소렌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의 형제들과 같은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쭉쭉 뻗은 램프의 디자인이 마치 별자리처럼 생겼다는 그런 모양이에요. 하지만 부분 변경을 하면서 스타맵을 적용해서인지 절반만 들어간 느낌이에요. 전면은 분명 별자리 같은 느낌이 있지만 뒤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소렌토에 살짝 리어 램프에 엣지를 준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이건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득이 됐다고 봅니다. 1등의 디자인은 과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렌토를 길에서 따라가면서 보는, 그러니까 뒷면 디자인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너가 주차장에서 마주하거나 도로에서 룸미러로 힐끗 보게 되는 앞모습은 좀 더 과감해도 좋아요. 오너라면 새 차를 산 느낌도 느껴야 되고요.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 거지? 라는 도로에서 다른 차의 운전자의 느낌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4세대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은 성공적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더욱 안정적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무언가 실험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정반합을 이루듯이 진정했어요. 딱 한 군데 빼고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개의 디스플레이와 1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산타페와 동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도 동일한데 디자인만 조금 다르죠. 사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현대, 기아의 차들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만큼 모두의 취향에 맞춰 두루두루 모나지 않게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 실험적으로 넣었던 상향, 하향 구분된 바람구멍은 이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산타페가 운전대에 현대 로고까지 빼버리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렌토는 클래식 그 자체예요. 그냥 평범합니다. 대시보드 중앙 아래쪽으로는 먼저 비상등이 가운데 잘 자리 잡았어요. 저는 비상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그랑콜레오스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비상용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감이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는 좀 불만인데 공조와 인포테인먼트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다이얼과 버튼들이 있습니다. 마치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사용하듯이 공조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번갈아 컨트롤하는 방식인데
처음 사용해보면 좀 헷갈리기도 해요. 다만 저처럼 공조는 사시사철 오토로 해놓고 다닌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인포테인먼트 버튼은 운전자보다는 조수석에 누군가 작동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탄 누군가도 바로 딱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왕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불만을 얘기하자면 바로 이거가 있어요. 동그란 변속 다이얼인데요. 이 차를 포함해서 일부 기아 차종들과 제네시스에 이런 방식이 들어가는데, 딱 잘라 말하자면 불편합니다.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현대는 옛날 산타페에서 버튼형 변속기를 넣었다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죠. 후진 버튼이 주행 방향으로 앞쪽에 있었고요. 전진 버튼이 오히려 뒤쪽에 있었어요. 앞으로 가려면 앞쪽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직관성과 대치된 방식이었고요. 새로운 산타페가 나오면서 이 방식이 사라져버렸죠. 이 변속기는 직관과 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치가 힘들어요. 오른쪽이 전진인지 왼쪽이 전진인지 이게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 변속기를 사용하는 기아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구조인데, 변속기를 다이얼과 기어 레버 형태로 끝부분만 바꿔서 넣을 수 있어요. 페이스리프트 전까지는 다이얼과 레버 형태를 차종마다 나눠서 썼었는데 지금은 다이얼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변속 레버에서는 중형 SUV 3개 차종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렌토는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랑콜레오스는 중립에 자꾸 들어가서 불편했어요. 산타페가 그나마 무난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전반적인 1열 실내는 소렌토도 넓고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들어오고요. 안정적인 느낌도 주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1개고요. 암레스트나 컵홀더까지 그냥 무난무난한 적당한 느낌이에요. 실내 공간 구성에서는 산타페가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하게 공간 구성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랑콜레오스는 조수석 스크린이라는 경쟁 우위 요소가 있죠. 반면에 소렌토는 모두 다 무난한 편이고요. 이렇게 장단점이 확실하니까 SUV 3종 중에서는 취향 따라 고를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2열로 넘어가면 좀 할 얘기가 생기는데, 소렌토의 컵홀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도어 손잡이 옆에 컵홀더를 넣었는데 실용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타는 입장에서도 편리해 보이고요. 시트를 내리지 않아도 컵홀더가 있으니까 편리하죠. 소렌토의 시트는 3열을 위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은 물론이고요. 드나들기 편안하게 앞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3열 공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앞뒤로 2열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열 좌석을 제일 넓게 끝까지 뒤로 밀고 사용해보면 키 180cm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역시 넓긴 한데 3열 시트를 포함한 데다 박스 형태의 산타페와 비교하면 조금 작은 편이긴 해요. 소렌토는 697리터고요. 산타페는 725리터예요. 그랑콜레오스의 633리터보다는 모두 다 한참 큰 차들입니다. 소렌토의 주행은 사실 산타페와 거의 동일합니다. 두 차는 모양만 다를 뿐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니까요. 이 차는 대신에 18인치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7과 18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요. 가솔린 터보나 디젤에는 20인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인치 정도 적당해 보이긴 합니다. 모양을 위해서 좀 더 큰 타이어를 선택하는 순간 패밀리 SUV의 무난한 승차감, 매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산타페는 이보다 큰 18인치와 20인치의 타이어를 사용하고요. 그랑콜레오스는 19인치, 20인치의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패밀리 지향의 자동차는 작은 타이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얻을 수 있고요. 큰 타이어를 끼워서 1인치 더 멋있는 모습을 갖는 것보다 아낀 돈을 윈터 타이어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SUV 시승 연재의 마지막인 만큼 세대의 승차감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승차감, 그러니까 도심과 간선도로 같은 데의 주행 느낌은 그랑콜레오스가 제일 좋았고요. 산타페와 소렌토는 비슷합니다. 다만 소렌토는 산타페 대비 뭔가 기본에 더 충실한 느낌이에요. 산타페가 더 젊은 디자인과 큰 휠로 멋을 부렸다면 소렌토는 패밀리 SUV를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소렌토 1.6 하이브리드는 사실 가족이 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처음 나왔을 때 이후로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확인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당연하지만 차는 아주 쌩쌩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처음에는 하이브리드가 작동하면서 엔진이 개입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했는데 조금 더 이제 엔진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춥거나 더울 때에는 연비가 꽤 큰 폭으로 등락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편의 시승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혹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SUV 3종을 살펴봤습니다. 기아 소렌토는 판매량 1위가 보여주듯이 무난하지만 뛰어난 상품성이 매력이고요.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그간 국산차가 갖지 못했던 승차감과 조수석 스크린까지 압도하는 옵션을 갖춰서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현대 산타페는 젊은 디자인이 들어간 경쟁력이 뛰어난 SUV였어요. 이제는 어느 차가 확실하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동차의 품질로 봐선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자세로 소비자와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고 타면서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입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연재를 진행하면서 많은 댓글로 보여주신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아마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SUV가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는 수입에서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차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시승기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